내 이름은 이주인 시게오. 법의 감시망을 빠져나가려는 범죄자 놈들한테 단죄의 칼날을 휘두르는 집행입니다. 여행이라는 건 사람의 마음에 큰 변화를 준다. 와, 이 거리 대박 예뻐. 여자 혼자군 쉽게 처리할 수 있겠어. 낯선 것, 처음 보는 풍경, 그런 것들이 답답했던 마음을 해방시켜주기 때문이겠지. 특히 젊은 여성들은 그 해방감 때문에 가끔 섣부른 행동을 하기도 한다. 저기요, 저도 여행 왔는데 같이 다닐래요? 네? 재밌을 것 같네요. 그러죠. 그리고 그런 여성들의 노리는 질 나쁜 쓰레기들도 있다. 놈들한테 여행이란 무법지대, 눈 뜨고 볼 수 없는 무자비한 짓을 저지른다. 멍청하긴 제발로 따라오다니. 이런, 또 그래도 이 여자랑은 모르는 사이니까 꼬리가 잡히진 않을 거야. 심지어는 뻔뻔하게 은폐까지 한다. 하지만 피해자의 원한과 유족의 슬픔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또 빈틈투성이 여자 혼자 여행하고 있군. 빈틈투성이는 너다, 망할 자식아. 그 마음은 범인을 지옥 끝까지라도 쫓아간다. 그런 인간 같지도 않은 놈들한텐 그에 상응하는 말로가 기다리고 있다. 살려줘. 우선은 그 더러운 것부터 저 세상으로 보내주마. 그 말로를 만드는 일도 고문 소믈리에인 내 사명인 것이다. 그래서인지 우리 사무실에는 한이 맺힌 사람들이 찾아온다. 어서 오세요. 앉으시죠. 네. 눈앞에서 잔뜩 씁쓸한 표정을 짓고 있는 이 남자도 그중 하나다. 차를 대접한 뒤 용건을 물으니 남자는 쥐어짜내듯 말을 꺼냈다. 여기에서 법으로 심판할 수 없는 나쁜 놈을 처벌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그 말이 진짜입니까? 맞습니다. 정말 나쁜 녀석이라면요. 그렇게 대답하니 의뢰인의 눈이 번뜩였다. 그 눈 깊은 곳에서 원망의 불꽃이 피어났다. 저는 외국에서 하나뿐인 딸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유력한 용의자는 아무런 벌도 받지 않았어요. 네? 좀 더 자세히 들려주시죠. 아무래도 내가 나서야 할 일인 것 같다. 의뢰인인 쿠라타 씨한테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예쁜 딸이 있었다고 한다. 아빠, 선물 뭐 사올까? 아유, 가나 네가 무사히 돌아오기만 하면 돼. 그게 아빠한텐 최고의 선물이야. 그녀는 대학 졸업을 코앞에 두고 루마니아로 졸업여행을 떠나게 되었다. 아내를 일찍 여의고 혼자서 키운 외동딸. 아유, 그래. 아빠는 우리 카나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칠 수 있어. 그 딸은 그가 살아가는 이유 그 자체였다. 해외여행을 보내는 건 당연히 걱정됐지만 여보, 카나도 벌써 성인이야. 이젠 과보호하면 안 되겠지. 딸도 이제 성인이라며 스스로를 타일렀다. 시간이 흘러 출발 당일. 아빠 고마워. 다녀올게. 사랑해. 그래, 재밌게 놀고 와. 공항에서 주고받은 평소와 같은 인사가 쿠라타 씨와 딸의 마지막 대화가 되고 만다. 그로부터 며칠 뒤 쿠라타 씨는 귀를 의심하는 끔찍한 소식을 듣게 된다. 뭐라고? 카나가? 그럴 리가 없어. 그것은 딸이 루마니아에서 시체로 발견되었다는 것이었다. 처음에 쿠라타 씨는 딸이 죽었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루마니아에서 반환된 시신을 본 순간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딸의 사인은 목졸림에 의한 질식사. 아버님께는 차마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성폭행 흔적도 세상에, 어떻게 그런... 게다가 남자한테 강간당한 흔적도 발견됐다고 한다. 그러나 외국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일본 경찰들이 나설 수 없었다. 해외 경찰 따위를 믿을 수 있겠냐고. 그래서 쿠라타 씨는 무역회사에서 일할 때의 연주를 이용해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사건이 일어난 건 딸이 루마니아에 도착한 직후였다. 저기 내가 가이드 해줄까? 현지인만 아는 곳도 소개해줄게. 네? 목격 증언에 따르면 딸은 공항에서 가이드라고 자칭한 남자를 만났다고 한다. 설상가상으로 그때는 이미 막차가 떠나 택시를 타고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러면 부쿠레슈티에 있는 호텔로 가주세요. 오케이.
그래서 딸은 경솔하게도 남자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만다. 하지만 도착한 곳은 호텔이 아니라 인적이 드문 숲. 좋다고 따라와 놓고 왜 이래 이년아. 거기서 딸을 끌어내려 그대로 자신의 욕망을 채웠다고 한다. 이 사건의 유력 용의자는 브래드라고 하는 20대 남성. 현지 탐정한테도 의뢰해봤는데 놈은 임산부를 폭행한 전과도 있고 피해자도 10대에서 70대까지 다양하다고 하더군. 이런 쓰레기 같은 새끼가 우리 딸을. 범행 시간에 놈의 알리바이도 없고 공항 근처에서 목격 증언도 있었다. 그러나 브래드는 경찰에 잡혀갔지만 금방 석방되었다. 이유는 증거 불충분. 시체에 지문이나 책이 안 남아있어서 증거가 없었다고 하네. 무슨 그런. 그 후 여러 수단을 써서 정보를 모은 쿠라타 씨는 브래드가 국회의원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설마 그 자식 부모 권력으로.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놈이 범인이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결국은 여기까지 온 것이다. 탐정도 놈이 딸한테 손을 댄 게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현지 법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대요. 쿠라타 씨는 이를 악물고 얘기를 끝낸 다음 내게 머리를 조아렸다. 힘들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디 저희 딸의 한을 좀 풀어주세요. 딸은 아내가 간 뒤 제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외국에서 혼자 쓸쓸하게 죽을 애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번 일은 증거도 부족하고 외국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쉽지 않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따님의 원한은 제가 풀어드리죠.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이 통곡에 응하지 않으면 고문 소믈리에의 존재 가치는 없다. 루마니아에서 움직여야 한다면 그 사람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겠군. 오랜만이야, 미스터 다리우스. 시게요? 너랑 이렇게 얘기하는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네. 그는 루마니아에서 활동하는 고문 소믈리에다. 나는 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도움을 청했다. 그 사건은 이미 확인 끝났지. 범인은 브래드가 확실해. 사건 수습은 누가 한 건데? 정치인인 아버지가 손을 쓴 것 같더군. 부자가 쌍으로 쓰레기다. 쿠라타 씨의 예상은 맞아떨어졌다. 자기 욕구를 채우려고 죄 없는 여성의 목숨을 뺐다니, 그런 짐승 같은 놈들은 살려두면 안 되지. 외국인이라도 반드시 잡는다. 그리고 나 이주인 시게오가 그 목숨을 가져가 주마. 권력으로 이 사건을 무마한 그 부친도 물론 똑같이 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루마니아로 갔다. 선생님, 미스터 다리우스 씨는 어떤 분입니까? 범죄자 입장에서 보면 감정 따윈 없는 냉혹하고 무자비한 악마지. 그렇게나요? 현지에 도착해 바로 그가 사는 성으로 갔다. 잘 왔네, 동지여. 오랜만이군. 이번에 신세 좀 지겠네. 이자가 바로 이 성의 주인이자 유럽 유수의 고문 소믈리에 미스터 다리우스다. 그는 진짜 왈라키아 귀족의 후예라는 이색적인 경력이 있다. 자, 네 죄는 지옥에 가서 마저 뉘우쳐라. 그리고 고문은 꼬챙이 형만을 고집하는 뚝심 있는 남자다. 다리우스 말로는 브래드 모자를 납치하기에 딱 좋은 날이 있다고 한다. 부친이 속한 당에서 주최하는 파티에 브래드까지 참가시킨다네. 그렇군. 시꺼먼 속내가 들여다 보이는구만. 근신시키고 은폐하는 것보단 사람들 앞에 나서게 해서 건재함을 어필하려는 목적인가. 얼마 뒤 결전의 날, 우리는 놈들이 집을 나서는 때를 노렸다. 경호원은 둘, 발소리조차 안 나는 너한텐 없는 거나 마찬가지네. 뭐하러 범죄자들을 지켜? 나는 우선 경호원들의 아킬레스건을 끊었다. 누구야? 파티장으로 안내해주지. 참가 비용은 네 그 더러운 목숨이다. 범죄를 덮어준 쓰레기 부모도 마찬가지야. 그 후 우리의 타겟을 납치했다. 그리고 놈들을 다리우스의 고문실로 옮겼다. 이제 놈들을 깨워볼까. 시게오, 이걸 써. 어깨를 박살내면 눈 뜨겠지. 오, 쓸데없는 동작 없이 한 방에 끝낼 수 있으니 일석이조겠어. 다리우스의 조언에 따라 나는 브래드의 어깨를 편곤으로 내리쳤다.
언제까지 잘 거야? 내 어깨! 잘 잤나, 쓰레기. 상쾌한 아침이지? 눈 뜨자마자 비명을 질러대다니 역시 천하게 자란 놈답군. 이어서 부친의 어깨도 박살냈다. 너도 일어나! 감히 내가 누구지 알아? 어차피 아무 책임도 안 지는 어깨 따윈 필요 없잖아. 둘 다 더럽게도 시끄러웠지만 양쪽 어깨를 박살내고 나니 조용해졌다. 네 놈이 이 여자를 죽였지. 이 여자애와 가족한텐 미안한 마음은 안 드나? 더러운 놈. 경찰을 압박해서 아들놈을 석방시키기나 하고. 그래도 사람이라면 조금은 미안한 마음이 들겠지. 하지만 놈들의 입에서는 내 예상과는 전혀 다른 말이 나왔다. 고분고분 따라온 그 여자가 잘못한 거 아니야. 마지막엔 걔도 좋아했다고. 봐봐, 좋아서 한 거면 문제 없잖아. 그깟 동양 여자 하나 때문에 내 부와 지위를 내려놓을 순 없어. 그저 자기 생각뿐인 쓰레기들의 더러운 변명이었다. 자기 욕망 때문에 죽이기까지 해놓고 피해자도 좋아했을 거라니 이 무슨 미친 소린가? 그럼 이놈들한테도 강제로 몸이 뚫리는 그 아픔을 맛보여주마! 다리우스! 오케이, 준비 다 됐어. 우리는 놈들을 벽에서 푼 뒤 고문 전용 기구에 다시 묶었다. 편리해 보이는군. 난 혼자라서 혼자서도 할 수 있을 만한 걸 만들어야 하거든. 이걸 이용하면 쉽게 꼬챙이형 고문을 집행할 수 있다. 우선 항문에 말뚝을 대고 망치로 박아 넣는다. 놈들에겐 뇌를 울릴 정도로 심한 고통이 덮쳤을 것이다. 망치로 내려칠 때마다 허리를 꺾으며 고통스러워하는 브레드. 이쯤 하면 되겠지. 말뚝의 4분의 1 정도가 들어간 시점에서 놈을 풀어주었다. 물론 이걸로 끝은 아니다. 말뚝을 다른 데다 꽂기 위해 잠깐 풀어준 것뿐이다. 듣기 좋군. 말뚝을 받침대에 고정해 수직으로 세우면 꼬챙이형이 완성된다. 보통은 놈들이 죽을 때까지 이대로 방치하지만 그럼 이제 그 장치를 써도 될까? 물론이지. 내가 개발한 꼬챙이형 잘 봐두라고. 꼬챙이형 전문가인 다리우스는 좀 다르다. 루카오랑 내가 받침대에 있는 스위치를 눌렀더니 진동음이 지하실 안을 울렸다. 그리고 조금 뒤 살갗이 타는 냄새와 함께 놈들이 몹시 고통스러워하기 시작했다. 실은 이 받침대엔 전열 기능이 있다. 게다가 말뚝도 주석으로 만든 거다. 이건 고대 중국의 석사라고 하는 고문에서 소재를 얻은 거야. 오, 석사를 알고 있다니 역시 박식해. 그 고문은 아시아권에서도 마이너한 건데 대단하군. 석사란 이름 그대로 주석으로 만든 뱀 모양의 고문 기구다. 주석은 무르고 열 전도율이 굉장히 높다. 으아! 네 동료 어딨어? 그래서 몸에 감아 뜨거운 물을 부으면 그 열로 고문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말뚝은 인덕션 조리기구처럼 서서히 온도가 올라간다. 그리고 그 열로 인해 주석이 순식간에 뜨거워져 몸의 안쪽부터 태우기 시작한다. 놈들의 안색과 말뚝기를 보니 아마 곧 죽을 것이다. 마지막 잡이다. 시게오한테 용서를 빌어봐. 기적이 일어날지도 모르잖아. 그 사실을 간파한 다리우스는 놈들 입에 물린 재갈을 빼냈다. 그 죄인 놈들은 자유로워진 입술을 떨며 말을 꺼냈다. 살려주세요. 잡을 걸게요. 나도 전부 다 얘기할게. 그리고 필사적으로 목숨을 구걸한다. 그리고 내 대답은 정해져 있다. 무슨 소리야? 너희 꼬치글가 돼서 행복한 거 아니었어? 절대 아니지. 내가 보기엔 좋아하는 것 같은데.
너희들도 아까 똑같이 말했잖아. 그리고 화력을 최대로 올리니 말뚝은 추석에 녹는 점인 232도를 능가했다. 그 말인즉슨 놈들 몸 안에 녹은 추석이 흘러내린다는 뜻이다. 놈들은 죽기 직전까지 경련하다가 그대로 저 세상으로 갔다. 덕분에 세상이 좀 더 깨끗해졌군. 고생했어. 야식 준비할게. 고마워. 보통 일이 끝나고 식사를 하진 않지만 이번엔 어쩔 수 없지. 다음 날 우리는 다리우스에게 감사를 표한 뒤 루마니아를 떠났다. 고마워. 덕분에 해결했어. 세상엔 썩을 놈들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끼리 상부상조해야지. 나와 루카와 둘만 있었다면 이번 의뢰는 성공하기 어려웠을 거다. 우리나라로 돌아와 의뢰인에게 임무를 완료했다는 연락을 드렸다. 의뢰자분과 유족분들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괜찮아지셨길. 범죄자를 없애기 위해서라면 나는 세계 어디라도 갈 것이다. 그것이 이 고문 소믈리에의 책무니까.